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7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이민항 작가님의 장편 소설 최초의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고은님과 토끼님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바로 입장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네, 토끼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은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 1분 정도 조금 방송 켜는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우리 갈까마귀님과 네, 오랜만에 갈까마귀님 뵙고 또 조혜님도 오랜만에 뵙는데 두 분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현님과 네, 수진님 그리고 고동님까지 현재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갈까마귀님이 1등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뵈어 키누스님이라고 해주셨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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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군요. 네, 그리고 수진님이 1등인가요 하셨는데 채팅상으로는 일단 갈까마귀님이 1등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소 오랜만에 뵙는 우리 핀존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늘 함께 해주시는 진숙님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오리 연님께서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가오리 연님. 네, 그리고 갈까마귀님이 와 오랜만에 1등이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그러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어느 분 답글 달다가 갈까마귀님 요즘 왜 안 들어오시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이렇게 바로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 갈색 민규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예 하면서 인사 힘차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님. 그리고 엔젤맘님께서 또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엔젤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크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우리 치크님. 네, 키누스님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서 오시고요, 우리 치크님. 네, 시험은 거의 다 끝났나요? 그리고 우리 스푼 쪽에 봄맞이님도 오늘도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저도 오늘도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 좋아요 다들 눌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진님이 2등 아쉽. 그리고 갈까마귀님이 네 감사합니다 수진님 하시면서 오랜만에 1등하니 뭔가 좋네요라고. 그쵸, 예전에 1등 하셨던 적 있었는데 갈까마귀님 오랜만에 1등하니까 저도 좋고요. 네, 갈까마귀님도 좋으신 거죠. 그리고 고은님이 유튜브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공주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치크님 오늘부터 시험이라고. 아, 진짜요? 내일 또 시험 있는데 괜찮아요? 치크님? 아, 그리고 라이스위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이스위님. 네, 초반에 소통할 때 뵙는 거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회사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아, 네, 그리고 치크님 3일 남았어요 라고. 아, 키누스님 보고 싶어서 잠깐 들어왔어요 라고.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잠깐 인사했으니까 괜찮고 그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얼른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3일 동안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크님. 뭐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괜찮죠? 제가 공부에 방해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스푼 쪽에 현정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현정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은지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은지님.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은님께서 10개 하트 지원을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네, 벌써 하트가 그래서 13개가 됐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은님. 그리고 요즘 매번 방송마다 제가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배경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고은님의 4번째 작품이 되겠고요. 제가 책 위에 우리 붕어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일러스트를 또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프로필과 그리고 채널 상단에 있는 채널 아트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전부 우리 고은님의 작품으로 바꿨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북튜브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그리고 네. 고동님이 오늘은 끝까지 듣고 잘 수 있기를. 중간에 잠드셔도 저는 좋습니다, 고동님. 네, 그리고 강현님이 인사해 주셨고요. 갈까마귀님은 요즘 졸업 시험하고 논문 때문에 못 들어왔었어요라고. 네, 그쵸. 러시아에서 전체 공부를 또 하고 계신 갈까마귀님이신데요. 졸업 시험이랑 논문이 또 함께 겹쳐 있군요. 워낙 힘들고 바쁘실 텐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갈까마귀님. 러시아는 뭐 이럴 때 날씨가 몇 도 정도 되나요? 그때 어느 지역 그 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건 조금 까먹었고, 네, 러시아 대체적인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진짜 여름, 완전 여름이거든요, 진짜 한국은요. 네, 그리고 치크님과 수진님께서 엔젤맘님과 인사 나누시고, 라이스님은 동기들이랑 여행 다녀왔어요. 오랜만이에요라고. 또 이제 회사 입사 동기들 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셨군요. 라이스님 좋네요. 네, 우리 동기들이랑도 상당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좋고요.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이스님. 녹화본은 자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엔젤맘님이 고은님 그림 너무 예뻐서 보면서 힐링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수지님이 오늘 배경이 또 바뀌었네요. 네, 라고 또 이제 언급해 주셨고, 배경 예쁘다고 지금 라이스님, 공주님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조혜님께서는 나쁜 감정 정리법으로 2일이나 푹 잠들었어요. 간만에 라이브 들어서 좋아요라고. 네, 그러셨군요, 조혜님. 우리 조혜님 잠드시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고요. 저도 라이브에서 뵐 수 있어서 오랜만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님. 네. 그리고 핀좀님이 내일 급식 안 나오는데 뭘 먹으면 좋나요? 라고.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매점에 있는 보통 라면에 뭐 햄버거, 뭐 아니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한솥 도시락 이런 거 시켜 먹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그랬어요, 핀좀님. 그리고 우리 스푼 쪽에는 셜록 도열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셜록 도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히라님께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히라님 어서 오세요. 네. 셜록 도열님이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점점 퇴근이 늦어지네요라고. 저번에도 그러시고 셜록 도열님 진짜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그 직장이 조금 밉네요. 셜록 도열님 일찍 못 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바로 진짜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방송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셜록 도열님. 그리고 봄마지님이 와 고은님 최고네요라고 네, 또 배경 언급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는군요. 금손, 능력자 매번 감탄합니다. 네, 하영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영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라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술라님. 네, 키노스님 반갑습니다. 분위기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어 가는군요. 보기 좋아요라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술라님? 감사합니다. 뭔가 배경 덕인 것 같아요. 네. 20도에서 25도요. 시원해요라고. 역시 불곰국이군요. 갈까마귀님. 러시아는 그래도 20도에서 25도도 꽤 더운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보다 한 뭐 최고 10도 아니면은 한 5, 6도 정도는 낮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허코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 코나님 어서 오시고요. 댓글에서는 꽤 뵀었는데요, 그쵸? 네, 목소리가 어찌 그리 부드럽나요? 부러워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나님. 네, 목소리는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뭐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코나님도 뭐 좀 노력하신다면은 목소리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우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님. 네, 오늘도 운 좋게 유튜브를 틀자마자 실시간 보내요라고. 그러시군요. 감사하고요, 우리님.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님이 우리 갈까마귀님께 학업적인 질문을 또 하고 계시고, 또 파인애플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파인애플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파인애플님. 제가 들어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님이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라고. 네,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사람이라서요. 네, 또 기분이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톤이 밝아진 것 같죠? 그리고 갈까마귀님이 아니에요. 여기도 8월 들어가면 38도에서 40도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도 영하 30도에서 35도까지 떨어지고요. 진짜요?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게 나나요? 러시아가? 그냥 낮은 게 아니군요. 북쪽에 있다고? 처음 알았어요. 아니 38도, 40도면은 어떻게 살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에어컨도 완전 필요하고 난방도 엄청 빵빵하게 필요한 그런 곳이군요. 심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셜록 돌림이 아까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오자마자 켰어요. 그렇구나, 배경 예뻐요라고 또 얘기해 주셨군요. 네. 예뻐요. 진짜 예쁘고, 네, 또 고우님이 보내주신 그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많이 그려주셔가지고 또 한 가지의 배경은 제가 이제 또 이번 주 주말에 방송할 예정인데 그때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우님 너무 예쁜 그림 이렇게 많은 분들 보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고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강현님이 키누스님 오늘 어려 보이세요. 옷 색깔 때문인가요? 비결이 하셨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머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씻고 머리 내린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방송 켰습니다. 오늘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어려 보이나 봐요. 네, 좀 내리면은 좀 어려 보이는 게 확실히 있죠, 아마. 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또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까마귀님께서 여러모로 대답을 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 네, 귀여우세요라고 엔젤맘님이. 귀여운가요? 감사합니다, 엔젤맘님. 그래, 셜록 도일님 유튜브로도 넘어와 주셨는데 어려 보이는 얼굴 보러 급 유튜브. 그러네요, 어려 보여라고. 그래요. 좀 내릴까요? 저도 이제 좀 어려 보이는 거 좋아하게 된 나이라서 좀 이제 세팅 덜하고 좀 내릴까 봐요, 머리 좀. 수진님은 까까머리 학생 같아요라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스푼 쪽에는 미니밍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어서 오시고요, 미니밍님. 네,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스푼 쪽에는 8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22분, 그리고 24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 30분 넘게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라이스님이 피부도 좋아 보여요 라고. 오늘 왜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핀좀님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이 어려 보이기보다 해맑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기분이 좋아서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엔젤맘님이 어려 보인다는 말이 좋다는 건 나이 들었다는 건데? 이라고. 그쵸,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 들 나이인 것 같아요. 34살이면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고우님이 까까머리 크크크 하셨고, 엔젤맘님은 엄청 어려 보여라고. 네, 엔젤맘님 푸사가 그 BTS 멤버신 거죠?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라면 혹시 죄송하고요. 그리고 해아미 TV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랜만에 보리보리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해아미 TV님. 안녕하세요. 좀 늦었어요. 키누스님 불금 보내셔서 기분 좋아 보여요. 아, 그렇게 불금은 아니었고요. 적당히 그 동생이랑 네,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긴 했습니다. 네, 불타진 않았고요. 적당히 좋은 시간 보냈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아니 일요일날 방송을 언제 했죠? 아, 그리고 보리보리님께서 키누스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그러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우리 보리보리님도 그렇고 갈까마귀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조혜님도 그렇고, 네,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미님, 네, 알겠고요. 네, 제가 조만간 그냥 얘기할게요. 저번에 누구셨죠? 누가 언급하셔가지고, 그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누가 한 분이 언급하셔가지고. 솔록도일님은 키누스님 기분 좋음이 막 전해져서 덩달아 뭔가 신나요. 힘들었는데 신나네요 라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신나 여러분들 신나시군요. 앞으로 더 신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좀님 유튜브에서 스푼으로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영님도 찾아보셨고요. 방탄소년단 지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매티베님. 네. 하영님도 그래요. 그거 좀 예전이라서 좀 달라요. 네, 좀 예전이라서 좀 다릅니다. Q&A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까 봐요.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Q&A 띄울까요? 그래도 조만간. 일단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9분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책 역시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읽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민항. 학창시절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그리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부모님이 원하는 이공계로 진학했다. 전자공학을 전공해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어릴 적 꿈을 뿌리치지 못하고 남몰래 습작만 했다. 그러다가 2018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응모한 작품이 제8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며 비로소 품고 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신선하고 틀을 깨는 이야기를 좋아하며 작가 자신도 독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원에 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읽어보고 나서 상당히 뭔가 감동을 느꼈고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꿈을 이루셨다는 그 내용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8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법한 그런 소재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냥 성인들이 읽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들으면은 청소년 문학이라고 해서 뭔가 단순하거나 뭔가 눈높이가 낮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잠깐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 수상작 최초의 책에 대해서 써놓으신 글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최초의 책은 새로움과 도전을 요구하는 청소년 문학상의 성격에 잘 맞습니다. 이 작품은 추리, 시공간 여행, 판타지, 교양 지식 등 여러 장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지루하다며 진저리부터 치고 보는 청소년들의 편견을 깨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독자는 게임을 하듯 영화를 보듯 추리 소설을 읽듯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책은 이제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기다려온 제대로 쓴 엔터테인먼트 소설입니다. 주인공 윤수가 최초의 책을 찾는 과정에서 왜 도서관 사서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처럼 독자는 윤수와 함께 책 속을 여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윤수가 과거로 들어가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인물이 되었듯 독자는 책을 읽으며 윤수가 되고 또 다시 윤수가 되었던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책이 기존 청소년 문학의 틀을 깬 것처럼 나아가 청소년 독자의 얼어붙은 내면의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책 내용 읽으려고 하는데 강연님께서 남겨놓으신 내용 보니까 제가 소개해 놓은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서관에 다 살 수도 없고 도서관에 제가 지금 제공받고 있는 책들이 다 신간이에요, 강연님.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은 책들이 왠지 많을 것 같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도서관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음악 줄이고요.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이민항 작가님의 장편소설 최초의 책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풀립도서관 2016년 풀립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희뿌옇게 변해 있었다. 자전거가 허연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물방울 가득한 바람이 뺨을 스쳐갔다. 사흘째 공기는 습하다 못해 눅눅했다. 비라고 하기는 뭐한 안개비가 도무지 그칠 줄 몰랐다. 차라리 시원하게 퍼붓고 그만두면 좋으련만. 페달을 밟을 때마다 교복바지가 허벅지에 척척 감겼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았을까 하다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같이 일하던 정민이 형도 그만두었으니 이제 권영애 선생님을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도서관도 이렇게 된 마당에 선생님 혼자 끙끙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풀립도서관은 다음 주에 폐관될 예정이다. 그곳은 강원도, 아니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서관이다. 학교 근처에 있는 이 아담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데다 몇몇 희귀본도 있어 책 마니아에게는 성지나 다름없었다. 전교생이 50명 남짓한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교에 전국 각지의 도서 지원이 끊이지 않는 건 역시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 이 도서관의 후광 덕분이었다. 사서가 되고 싶다고? 장래희망 조사서를 훑어보던 담임선생님이 물었다. 의외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네.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담임선생님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예전에 임용고시 준비할 때 고시원 옆방 사람이 사서 준비하던 사람이었지. 꽤 장수생이라 한번 물어봤는데 먼저 대학교 문헌정보과 입학해서 사서 자격증을 딴 다음 사서지 공무원 시험까지 봐서 합격해야 한다더라고. 그래야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나? 그때도 정원이 꽤 적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뽑았더라? 40명 뽑았네. 강원도에서요? 아니, 전국에서. 그것도 서울만 20명. 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치?
선생님 딴에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도였지만 그 후 나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한 지는 꽤 지났지만 아직 어중간한 위치였다. 사서 선생님들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같이 일하는 정민이 형조차 문헌정보과를 졸업했으니 나보다 한참 앞서 있는 상태였다. 한동안 풀이 죽어 다니던 내게 담임 선생님은 미안했는지 3학년 선배가 졸업하며 결혼이 난 학교 도서위원 자리에 나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감투를 쓰게 되었지만 그것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도서위원은 사서 선생님들 도와주라고 학교에서 뽑는 일종의 명예직이었다. 방과 후 학생들의 도서 제출과 반납만 도와주면 되는 거다. 하지만 나는 주말 도서관 안내 도우미까지 맡겠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풀립도서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서관의 역사와 장서 같은 걸 소개해주는 일이었다. 사서 선생님들은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일찍 왔네, 고윤수.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었다. 권영의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번 보는 사이인데 인사는 무슨. 아직 계약 안 했는데 어인일이야? 선생님 도와드리려고요. 권영의 선생님이 방학인데도 교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빠를 속이려면 어쩔 수 없다. 요즘같이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열심히네. 나야 도서관이 직장이라 그렇다 쳐도. 저도 학교 도서위원이잖아요. 풀립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이기도 하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아이 다루듯 하신다. 여전히 처음 만난 그때의 모습으로만 보여서일 것이다. 권영의 선생님을 만난 건 중학교에서의 첫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를 기억하는 건 그즈음 아빠 엄마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혼자 겉돌고 있던 내게 아빠는 점심값과 함께 도서관 회원증을 끊어주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책이나 읽고 오라는 소리였다. 가기 싫다고 난리치다가 등짝을 맞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의외로 괜찮은 장소였다. 만화책도 비치되어 있는 데다 시청각실에는 고화질 영화 DVD를 온종일 공짜로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배고프면 매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졸리면 열람실 책상에 엎드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도서관은 어느 사춘기 소년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때 권영의 선생님은 재능기부 형태로 도민을 위한 무료 교양 강좌를 하고 있었다. 만화책이나 DVD가 지겨워진 무렵이면 나는 교양 강좌를 들으러 갔다. 선생님의 고전문학 다시 읽기 강좌는 나름 인기를 끌고 있었다.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은 도서관의 끝판왕답게 내가 읽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웠지만 선생님은 그런 고전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의 내용 대신 책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령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직전 살아난 경험을 바탕으로 죄와 벌을 썼다는 것,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실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지금은 희귀해서 가져다 팔면 돈 좀 될 거라는 것, 공자는 원래 육경을 편찬했으나 그중 하나인 악기를 진시황이 분서갱유 때 다 태워버려서 지금은 오경만 전해진다는 것 등. 책에 대한 선생님의 방대한 지식을 듣는 일은 의외로 재밌어서 시간을 허비하러 온 나의 시간도 멈추게 할 정도였다. 독서 강좌 본연의 읽기 활동은 빠져 있지만 선생님의 강의는 책을 찾아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느낀 건 나만이 아닌 듯 했다. 평생 책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스스로 죄와벌이나 위대한 개츠비를 찾아 읽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책 때문에 온 거지? 아마 그럴걸요? 그거라면 이미 읍도서관으로 옮겨갔을 테니 걱정 마. 그래도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도서관이 없어지는 건 슬프겠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일에 대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소용없나 봐. 이 오래된 도서관이 없어지는 건.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선생님이 아닐까. 권영애 선생님은 이곳 상용이 고향이고 풀립도서관을 보며 사서의 꿈을 키웠고 고대하던 사서가 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다 정년퇴임 후 다시 풀립도서관에 와서 그 뒤로도 20년을 더 일했다. 그런데 그런 도서관이 없어져 버린다니. 미사일 기지를 다른 데다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최적지래. 그러니 도서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거야. 풀립도서관 부지가 미군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로 선정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지역 주민들과 풀립도서관을 사랑하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은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국회에 탄원서를 보내고 방송에도 나갔다. 그러나 군사시설, 그것도 국가안보에 직결된 미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시위하는 어른들을 빨갱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 돌로 이장님 댁 유리창을 깨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어른들은 싸움을 그만두기로 했다. 고작 도서관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이는 많지 않았다. 모든 것이 결정되자 일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정부에서는 풀립도서관을 허무는 대신 근처 읍도서관을 증축하기로 했다. 그것도 전자책까지 빌릴 수 있는 최신 시설로 말이다. 학교도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데요. 지금 학생들 졸업하면 폐교할 거라나? 저런, 그렇게 되었구나. 아무래도 기지부지에 학교가 걸쳐 있는 게 교장 선생님도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그럼 윤수는 상용고등학교의 마지막 입학생이자 졸업생이 되는 거네?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나는 학교 쪽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내려오는 느티나무 길 한가운데 통제구역을 의미하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도서관 정문에는 일주일 뒤 폐관한다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권영애 선생님은 정문 앞에 달린 커다란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문고리에 둘러쳐진 굵은 쇠사슬은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가는 기분마저 들게 했다. 도서관 안은 이런저런 잔해와 먼지, 의자나 책상 같은 사무집기들, 파기되지 않은 문서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선생님은 내게 몇 번이고 조심해서 걸으라며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계단 앞 벽에는 도서관의 역사가 적힌 패널이 반쯤 기울어진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처음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많이 커닝하던 거였다. 지금이야 눈 감고도 읊을 수 있지만. 풀립도서관 연역 1953년 한국 전쟁에 참전 중이던 영국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모어가 과거 면사무소 건물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임시 도서관 건립. 1956년 면사무소 건물을 두송 중고등학교로 인가, 2층 일부를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1979년 상영고등학교 개교, 두송고등학교 폐교 후 도서관으로 재건축 시공.
1981년 1월 1일 현 풀립도서관 개관. 2000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선생님은 2층 열람실 앞에서 멈추었다. 열람실 앞에는 미닫이 문이 하나 달려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아까보다 쉬워 보였지만 선생님은 열쇠를 꺼내는데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더니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고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틀을 쓰다듬었다. 조심스레 열었다 닫았다도 해보았다. 그것은 어떤 의식과도 같았다. 미닫이 문은 도서관의 거듭되는 계보수에도 살아남은 것이었다. 내 또래였던 오래전 그때가 생각나서인지 아니면 수십 년의 추억을 떠나보내기 어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무엇이든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미안, 이제 들어갈까? 열람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다만 어른 키보다 크고 육중한 철제 책장들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져 있어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건 위험해 보였다. 책은 몇 권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마구잡이로 찢겨 있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 속에 파묻혀 있을지 모를 단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곳에 온전한 책이 있을까요? 물론 한 권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우리 같은 사서의 임무야. 선생님이 힘주어 말한 사서의 임무라는 말이 왠지 마음에 들었다.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아니, 여기는 내가 볼 테니까 윤수는 지하 창고 쪽을 좀 봐줄래? 학교 책들은 다 그쪽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할게요. 책을 찾거든 그 앞에 걸린 장부에 출고라고 쓰고 책을 책상 위에 얹어 놓으면 돼. 그럼 나중에 아저씨들이 읍도서관으로 가지고 갈 거야. 간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기도 여기만큼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 네. 마무리되면 연락해. 이따 읍내 가서 떡볶이나 먹자. 선생님의 요청대로 나는 지하창고로 향했다. 평소 닫아놓았던 두꺼운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문고리에는 그 문의 두께만큼 두꺼운 장부가 하나 걸려 있었다. 낑낑대고 그것을 들고 와 앞에 있는 책상에 걸쳤다. 장부에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 이전의 기록은 분실된 것 같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장부를 빠짐없이 훑어보았다. 혹시 학교의 책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행이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학교의 책들은 9알이 출고, 남은 1알은 파기되어 있었다. 물론 책보다는 선생님이 걱정되어 왔지만 그래도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책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답답했을 것이다. 정식 사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사서가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니까. 장부의 도서 목록 사이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서고 장기 보관, 상태는 공란. 산 책은 읍도서관에 가 있고 죽은 책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책이다. 어쩌면 사서 임무를 지닌 이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미간을 찌푸리면서까지 애쓴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익숙한 게 보였기 때문이다. 026-권 895 이응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
괄호 열고 권영의 저 괄호 닫고. 권영의? 문득 다른 사서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선생님이 책을 쓴 적이 있다고. 하도 오래전에 출간되어 다들 책 제목까진 모르고 그냥 책을 썼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권영애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봐도 자랑할 일은 아니라며 지금은 절판되어 구하기 힘들 거라고만 하셨다. 세상에, 진짜였어.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 같다. 장부를 쭉 훑어봐도 권영애라는 이름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래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때까지 그게 선생님의 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학교에 있던 책들이 잘 옮겨진 것을 확인해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함 찾아보지 뭐.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책을 찾아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톰 행크스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026-권895이응 구하기는 상영고등학교 도서위원이자 권영애 사서에 도움이 있나 고윤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책들의 무덤만이 펼쳐져 있었다. 처참했다. 2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 찢기고 구겨지고 마구 널려 있어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책과 건물 사이에 있던 무언가의 조각들이 비빔밥처럼 한데 버무려져 있었다. 파본 이꼬르 의미 없는 책. 이들 대부분이 분실 또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겠지. 모두 흩어지고 이내 버려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끝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나이지만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 정도로 도서관은 끝장나 있었다. 이런 곳에서 선생님이 썼다는, 아니 쓴 것일지도 모르는 그 책을 찾을 수 있을까? 수석거리고 다니다 유리 조각에 그만 손가락이 베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든 생각은 이 속에 책은 없다는 거였다. 선생님이 쓴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 역시 저 어딘가에 잡동사니가 되어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하니 머리가 멍해졌다. 더 찾아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았다.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나는 그만 크게 소리치고 말았다. 얼마 전 반대항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창고의 저 안쪽에서 선생님의 책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권영애 작가의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은 책장과 책장이 서로 비스듬히 기댄 사이 종이가 낙엽더미처럼 쌓인 그곳에 살포시 놓여 있었다. 그런데 왜 항상 행운과 불행은 같이 오는 걸까? 책은 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처럼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책의 겉표지와 앞쪽 일부가 책장 사이로 삐져나온 실밥과 함께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저건 가져가야 해. 실밥이라도 잡아보려고 했지만 닿지 않았다. 꺼내려면 아무래도 책장을 치워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중 하나를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러다 책장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예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다시 쪼그려 앉아 그 안을 비집으려고 팔을 뻗어보았다. 팔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얼마 못 가 어깨가 빠질 듯 아파서 팔을 다시 빼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순간 공포가 등골을 타고 쭉 흘러내렸다. 그대로 끼어버린 것이다. 어떡하지? 드르륵. 천장에서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며 벽까지 흔들렸다. 철조망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진동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던 책장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팔이 낀 상태에서 이대로 깔려버린다면? 그제야 나는 억지로 책을 꺼내려던 걸 포기하고 반대쪽 발로 주섬주섬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뜨르르. 다시 벽이 울렸다. 진동에 손끝까지 덜덜거릴 정도였다. 왼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움켜잡았다. 어서 전화를. 어깨를 돌리기 힘든 상태에서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선생님의 연락처를 찾았다. 드르륵. 책장 안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흙인지 먼지인지 모를 게 앞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오른팔에 감각이 없었다. 사정없이 짓눌린 팔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곧 육중한 책장이 내 몸을 덮치며 뼈는 마디마디 부서지겠지. 오른손이 아직 뭔가를 꾹 쥐고 있다는 느낌만 남은 채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다. 고개를 돌리고 있던 왼쪽 뺨으로 서걱서걱한 흙이 와닿자 눈에 그것이 들어갈까봐 꾹 감았다. 잠시 후 실눈을 뜨니 그 앞에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풀립도서관이 서 있었다. 건물을 이루고 있던 외장이 순두부처럼 으깨져 있었고 그 속으로 뚝뚝 잘린 철근이 보였다. 갑자기 흙이 날리는 바람에 다시 눈을 감았다. 방금 본 것은 도서관의 미래일까? 눈을 뜨자 다시 책들의 무덤이 보였다. 손끝에 아직 무엇인가 걸려 있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어 이를 조심스럽게 당기자 책이 달려나왔다. 됐어. 얼핏 보이는 표지 안쪽에서 선생님은 몇 줄의 경력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권영의 선생님이었다. 지금도 내일 모레 8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인데 저 당시에는 더 예쁘셨구나. 책을 펼쳤다. 목차에는 분명 400쪽까지 적혀 있는데 반절 이상 찢겨나가 손에 쥔 건 100쪽 남짓한 분량이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거라도 건져내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나는 털썩 주저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갔을 그 활자들로부터 어떤 뜨거운 게 솟구쳐 올랐다. 최초의 책은 사람을 읽는 책이다. 사람이 입맛에 맞게 책을 고르듯 그 책도 입맛에 맞게 독자를 골라 자신을 읽게 한다. K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렇게 책이 살아온 방법을 많은 이에게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라는 행운의 편지 첫 구절처럼 K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영국이었다. 그 책이 담겨 있을지도 모를 토머스 모어의 컬렉션이 대형 박물 도서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K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괄호 열고 머리말 중에서 괄호 닫고. 윤수야, 윤수야.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 동안이고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어느새 주변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분명 책장들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큰일 날 뻔했지 뭐냐. 전화 받았는데 아무 말 없어서 내려와 봤더니 글쎄 네가 책장 틈에 낀 채 기절해 있지 뭐냐. 요 앞 공사하는 아저씨들 불러다 책장을 치웠다.
몸은 어떠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팔을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선생님에게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러 팔을 빼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힘을 주니 통증만 더해졌다. 뭐지? 그 이유를 살펴보던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단지 책장에 끼어 있는 줄로만 알았던 손목이 아예 벽을 통과해 녹아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선생님? 오른손이 예리하게 잘린 듯 손등 밑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조막손이 된 낯선 오른팔을 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아프지 않은 것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마저 다 잘려나갔기 때문이겠지. 남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어쩌지? 이런. 진정해, 윤수야.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게. 진짜 어떡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어떡해. 이제 겨우 고1인데 손가락이 잘리다니. 어떡하지? 윤수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권영애 선생님의 고함에 나는 울음을 뚝 그쳤다. 선생님은 지금 상황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쯤은 알 수 있었다. 굳이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올 확률이 몇 %라고 듣지 않아도 선생님의 무릎 상태만 보면 비가 올지 말지를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너 손가락 잘린 거 아니야. 일단 벽에서 손부터 빼자. 알았지? 어떡해요? 선생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역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일어섰지만 손이 벽에 낀 채 엉거주춤한 꼴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은 나를 일으키고는 벽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묻기도 전에 크게 심호흡까지 마친 선생님은 다시 내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선생님, 이러다 부딪히겠어요. 나의 외침에도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잘 나가는 영어 강사이자 사서였던 1960년대로 돌아간 듯 했다. 선생님의 그런 기운찬 모습은 낯설었지만 감탄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조금 위험해 보였다. 선생님, 대체 어쩌려는 거지?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은 나의 쓸데없는 걱정임이 드러났다. 손이 낀 벽은 도저히 부서질 것 같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몸이 닿자 물처럼 찰랑거리며 선생님을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마치 샘물에 손을 담근 듯 벽 위로 파동의 고리가 펼쳐졌다. 선생님은 잠시 물 위에 떠있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마술? 트릭? 초능력? 지금 선생님은 마르셀 M의 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의 주인공 같았다. 소설 속 사나이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벽에 끼어버리고 말았지만 잠시 후 벽 뒤에서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벽은 안미소나소라는 물질로 만든 거야. 무슨 마법 같은 건가요? 글쎄, 마법과 과학의 경계에 있다랄까? 이 물질은 특별한 물체가 닿으면 저절로 공명해서 물동이에 손을 담그듯 통과할 수 있어. 그 전에 벽을 통과해야겠다는 엉뚱한 다짐과 벽에 머리를 찌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어야겠지만. 대화가 끝나자 오른손이 확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의 말대로 단단했던 벽은 내 몸이 닿자마자 유동적으로 변했다. 선생님의 손에 이끌린 나는
차가운 벽을 통과해 빨려 들어갔다. 거짓말 같은 모습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나는 들어오자마자 오른손부터 살펴보았다. 혹여 책을 놓칠까봐 하도 소나기에 힘을 주고 있던 탓에 손바닥이 뻐근한 것 빼고는 멀쩡해 보였다. 대단해요. 이런 최첨단 기술이 풀립 도서관에 적용되어 있다니. 최첨단 기술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던 거지. 정말요? 예전에 발명된 것 중에 기술이 전해지지 않아 오늘날에는 사라진 것들이 있어. 로마의 시멘트나 그리스의 불 같은 것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몽골 침입 때 불탄 뒤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황룡사 구층 목탑도 있지. 이것도 그런 것 중 하나야.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무식하거나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선생님은 두 손으로 벽을 더듬기 시작했다. 다시 나갈 문을 찾는 것 같았다. 점점 더듬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소득은 없어 보였다. 선생님, 그런데요. 아까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잠시 잊고 있던 책이 떠올랐다. 휴대전화 플래시로 벽 여기저기를 비춰보고 있는 선생님에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거 선생님이 쓴 거 맞죠? 권영애 선생님은 내가 내민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의 표지를 보자마자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이거 윤수가 찾은 거야? 네, 맞아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고맙다, 고마워.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반가운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게 받은 책을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아, 이럴 게 아니다. 오히려 여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선생님은 뭔가 떠오른 듯 벽을 더듬던 것을 멈추고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일까? 선생님은 활력이 넘쳐 보였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안쪽이 붉은 벽돌로 마감된 작은 방이었다. 풀립도서관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안에는 매끈한 책장 하나와 낡은 떡갈나무 책상 하나, 잡목으로 만든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사라졌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방 안을 서성이며 책장에 다가가자 질 좋은 나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느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책 제목이 모두 영어나 라틴어였다. 지금까지 오래된 책이라면 한자로 된 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풀립도서관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3년 전 이걸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땐 이 앞부분을 찾는 건 욕심이라 여겼는데 네가 그걸 찾아내다니. 다시 돌아온 선생님은 파본 한 줌을 떡갈나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곳 비밀 지하창고. 그러고 지하창고는 따로 있으니 앞에 비밀을 꼭 붙여야 한다. 괄호 닫고. 이곳 비밀 지하창고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던 거라 했다. 선생님은 그것을 내가 가져온 것에 대어보았다. 꼭 맞았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분량은 정확히 내가 찾은 분량의 다음 부분이었다. 이거 선생님이 쓴 거 맞죠? 그런 거죠?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주인공이 우연히 희귀 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바탕으로 책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내용이야. 뭐랄까, 선생님이 매번 저한테 들려주시던 이야기처럼 말이죠. 잠깐, 그렇다면 혹시
이거 선생님이 하신 여행을 소재로 쓰신 거예요? 선생님이 사서일을 하는 60년 동안 틈날 때마다 세계 각지를 여행한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선생님은 곧잘 자신이 여행하던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었는데 주로 해외 유수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온 것이었다. 나는 휴가 때는 좀 즐기시라며 수십 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박했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도서관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며 날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뭐 그런 셈이지. 와, 대단해요. 지금까지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일하고 있었다니. 베스트셀러는 무슨 2세, 3세는커녕 1세도 다 못 팔았는걸. 근데 웃기긴 하다. 희귀본에 관해 쓴 책이 희귀본이 되어버렸으니. 아, 윤수야, 잠시만. 뭘 좀 가져와야 해서. 어떤 거요? 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책이 귀하던 시절엔 이렇게 파본이 나면 사서들이 직접 붙이기도 했거든. 선생님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뒤로 향했다. 그동안 나는 본디 하나였을 책의 두 부분을 바라보았다. 주인공 K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K를 비밀 장서실로 안내했다. 헤르메티카 사서들이 머무는 도서관에는 안미 소나서로 만든 비밀 장서실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그들은 고집스럽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K에게 열람을 원하는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K는 주저없이 토머스 모어 컬렉션의 그 책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건 안 되냐고 물었지만 그 외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섰다가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다. 편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것뿐이라고 말했다. K는 그 진위가 의심되었지만 이쯤에서 타협하기로 했다. 그들이 설령 K에게 거짓말을 하고 책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은 언제나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K가 고집부릴 이유는 없었다. 서방 사서장님 귀하. 귀하와 RSOB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집안의 장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양하고 희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장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책은 토머스 모어경의 서재에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RSOB에서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880년 12월 29일 짐 모어 괄호 열고 87페이지 괄호 닫고. 선생님은 접착제와 자, 커터, 그리고 마분지 몇 장을 가지고 와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의 손이 낫장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접착제 흔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더니 그것들을 다시 이어 붙였다. 마분지 위에서는 칼이 미끄러져 가며 종이들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렇게 새로 만든 책등과 책표지를 아까 붙인 낫장에 갖다 붙이자 책은 다시 온전한 모습이 되었다. 요즘 기계로 하는 재본 작업을 선생님은 능숙한 솜씨로 해내고 있었다.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의 복구였다. 읽어보니 어때? 대충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재빠르게 정독해둔 상태였다. 선생님의 책은 르포물의 형식을 빌린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았다. 사실성을 더하기 위한 좋은 시도였다. 영화 블레어 위치처럼. 왜 실화인 것처럼 꾸민 공포 영화들 있지 않은가. 열람실에서 처음 봤을 때 진짜인 줄 알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다가 나중에 뻥인 줄 알았을 때 허탈함이란. 역시 딱딱해서 잘 안 읽히지?
직접 겪은 일이긴 한데 글재주가 없어서 사서끼리의 만남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잠깐, 이거 소설 아니에요? 난 소설이라고 한 적 없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귀한 편지를 어떻게 읽었겠니? 선생님은 책상 위에 깨끗이 재본된 책을 올려놓더니 놀란 나를 보며 재밌어했다. 그렇다면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의 주인공 K가 선생님이라는 건가? 지금 윤수하고 같네. 그때 대형 박물관 사서들의 표정도. 그 사람들 내가 헤르메티카 사서란 걸 알자 그렇게 놀라면서도 반신반의했지. 헤르메티카 사서요? 수천 년을 이어온 사서들의 비밀 결사야.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대단했지. 거기 영국 지부가 RSOB라는 곳인데 웬 동양인 여자가 자기들하고 같다고 하니까 대놓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 하는 수 없이 헤르메티카 사서 규칙에 있는 임페르티티오의 각주입니다. 분배, 배품, 나눔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티카 사서 규칙에 있는 임페르티티오 항목을 라틴어로 읊어주었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더라고. 헤르메티카 사서관에는 어떤 정보도 거짓 없이 공유해야 함을 명시해 놓은 규칙이야. 많은 게 이해되지 않아 나는 선생님의 얼굴과 책을 번갈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처음은 언제나 특별한 법이야. 첫 생일, 첫 만남, 첫 등교, 첫 키스. 내가 대형 박물관에서 보려던 책도 실은 아주 특별한 책이야. 인류가 만든 최초의 책이거든. 정말요? 근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헤르메티카 사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최초로 만들었다는 그 책을 쫓아왔단다. 겉모습을 스스로 바꿀 수 있으니 그 안에는 우주의 비밀이나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금단의 지식 같은 더 대단한 게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책이라 마치 궤도루판 같네요. 맞아. 하지만 언제부턴가 헤르메티카 사서들은 그것이 아주 위험한 물건이란 걸 알고 책을 찾아 읽으려는 게 아닌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힘을 쏟았어. 물론 개 중에는 금단의 지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책을 읽으려는 사서도 있었지만 책에게 거부당하고 말았지. 책이 거부한다고요? 그게 바로 최초의 책이 위험하다는 이유야. 숨바꼭질 끝에 책을 찾더라도 최초의 책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이 읽을 수 있대. 독자가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책이 독자를 고르는 거지. 그렇게 고른 독자에게 책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음에 들면 계속 읽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그의 영혼을 확 삼켜버리는. 헐, 무시무시하네요. 내가 놀란 얼굴을 하자 권영애 선생님이 크게 웃었다. 단지 맞장구 친 것뿐인데. 평소 선생님은 허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선생님의 진지한 얼굴에 대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럴 테지. 평생 모든 걸 바친 도서관이 갑자기 폐관되어 버렸으니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권영애 선생님이라도 정신이 나갈 만하지. 그러나 먼 옛날에 만들어진 궁극의 책이 있고 이를 쫓는 이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꽤 매력적이라서 예전에도 몇몇 소설에서 읽은 바가 있었다. 앤디 미온 스프링에 나오는 비밀의 책은 책을 넘기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종이로 글자가 떠오르는데
이를 읽는 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어 책과 관련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세 개의 책은 신과 자연과 우주의 비밀, 개인의 운명과 인간의 본질까지 담고 있는 궁극의 책으로 세상의 모든 책이 그 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만일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그런 신비한 책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거였다. 인류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그런 책이 존재한다면 대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걸까? 그 책을 찾아 읽는 것만으로 크나큰 영광이겠지. 나는 최초의 책에 관해 썼다는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을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러다 정작 최초의 책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 안에는 K가 아닌 권영애 선생님의 진짜 여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형 박물관이라니, 사서들의 비밀 결사라니, 동양인 여자라고 무시하던 영어 쓰는 사람들을 라틴어로 기죽게 만들다니. 그래서 최초의 책은 읽으셨어요? 물론 끝까지 제대로 읽은 덕분에 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정말요? 농담이지. 지금까지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야. 이마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되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책이 진짜로 있는 건지, 있더라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 황당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책이 된 능력이든 그런 건 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사실 나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까지는 잘 모르겠어. 혹여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아이한테 고백받는 마법 정도가 아닐까? 어쨌든 대형 박물관 얘기는 실화란 거네요. 사실이야. 본인의 확인을 받자 괜스레 웃음이 흘러나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때의 내용을 더 알고 싶어 책을 읽어나갔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싶었다. 그러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쪽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편두통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금세 왼쪽 머리를 장악해 갔다. 윤수야, 괜찮니? 네? 저요?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나는 선생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통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었다. 곧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윤수야, 왜 그래? 왜 그러지? 아까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병원 갈 거 그랬네. 나의 바람과 달리 정점에 다다르자 몇 초 정도 눈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이명마저 들렸다. 그제야 소리치려 하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예컨대 오감이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와 더불어 눈앞에 어떤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꿈인가? 주위를 살피자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울렁거리더니 곧 무언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어서 눈에 잡힐 정도로 뚜렷한 형태가 떠오르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논란보다는 이런 감정은 감탄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눈앞에는 붉은 흙으로 포장된 길이 커다란 분수대까지 뻗어 있었고, 길 옆으로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신전의 기둥,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오니아식이라 불리는 것들이 질비해 있었다. 기둥 사이로 심어진 가로수의 과실들에선 향긋한 냄새가 났고,
뒤로 조성된 정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길 위로 흰색과 자색 천을 두른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곳의 풍광에 홀려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기둥 뒤로 커다란 방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은 아니고 벽감이라 불리는 구조다. 장식품, 책을 놓아둘 용도로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부분인데 고대와 중세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둥 뒤로 커다란 방이 일렬로 늘어선 게 보였다. 그 널찍한 공간마다 두루마리들이 만선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득했다. 그곳에서 책 냄새가 났다. 평소 맡아보던 종이 냄새와는 달랐다. 그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투박하고 끈적이는 느낌이었다. 떠오르는 모든 게 낯설고 신비로웠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은 이마저도 말하지 못하겠다. 설마 내 책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게다가 윤수한테 책을 읽을 자질까지 있다니. 선생님의 알 수 없는 외침이 들리는 순간 저쪽에서 한 무리의 군인이 어느 할아버지를 포박해 끌고 가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매질을 당했는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본체만치하며 제 갈 길만 가고 있었다. 그러나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달려갔다. 윤수야, 안 돼. 더 있다가는 책이 널 삼켜버리고 말 거야.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기저기 살같이 터지고 찢어져 처참해 보였다. 옆에서 포박하던 병사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다. 얘야, 물 좀 다오. 쓰러진 할아버지가 내 앞에 엎드려 말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근처에 있는 분수에서 손에 물을 담아와 할아버지 얼굴에 갖다 대었다. 웬일인지 병사들은 나를 말리지 않았다. 윤수야, 나와야 돼. 어서. 잠시만요. 할아버지는 내 손우물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목이 탔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물을 다 마시더니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다. 윤수야, 윤수야. 나 역시 할아버지에게 괜찮다고 대답하려다 문득 지금까지 귀에서 들리던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시공간을 넘은 것이었고 더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일그러지고 있었다. 어지럼증은 아직 머릿속을 배회하고 있었다. 소풍 때 찻잔놀이 기구에 탄 것처럼 주위의 모든 것이 빨려 들듯 빙빙 돌았다. 어지러움의 끝에서 잠이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제2장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기원전 185년 깨어났을 때 주위에는 온통 낯선 것뿐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처음에는 내 앞에 있던 것들이 환각인 줄로만 알았지만 두통이 가시면서 이내 그들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혼란만 더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우스갯소리로 말하던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다 머리맡에서 빳빳하게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가 아닌 파피루스였다. 순간 나는 그것이 내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물건이라 직감했다. 고윤수에게 선생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벽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믿기로 했어. 최초의 책이 너와 다 찢어진 나의 졸작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재본하지 말걸. 아니, 아예 책을 쓰지 말걸. 후회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어. 바로 윤수가 현재로 돌아오는 것. 최초의 책에 다른 책으로 모습을 바꾸거나 독자를 선택하는 능력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진짜 책이 어떤지는 읽어봐야 알 수 있겠지. 최초의 책도 책이라면 책이니까. 다행히 500년 전에 영국 왕립 고서적 학회의 토머스 모어가 과거 헤르메티카 사서들이 책의 내용에 관해 연구했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최초의 책을 읽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 첫 번째, 최초의 책은 끝을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각 챕터의 내용은 최초의 책이 과거에 겪은 기억, 다시 말해 과거의 누군가가 책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다. 세 번째, 독자는 과거의 그 또는 그녀가 최초의 책을 찾는데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해당 챕터를 다 읽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네 번째, 해가 지기 전까지 최초의 책을 찾지 못할 경우 독자는 책 속에 갇히게 된다. 이때 시간은 현실과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 다섯 번째, 독자는 최초의 책을 찾기 위해 과거 인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과거 인물에 개입하여 다른 이야기를 펼쳐갈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독자의 개입은 챕터별로 딱 한 번 가능하다. 등장인물을 움직여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윤수야, 복잡해 보여도 딱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 해가 지는 시간과 개입할 타이밍. 최초의 책에는 인류가 잃어버린 금단의 지식이 숨어 있다고 하지만 실은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야. 마치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재미없으면 팽개쳐 버리듯 언제든지 자신을 읽는 사람을 팽개쳐 버릴 수 있거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마저도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 확실한 것은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만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거야.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윤수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도. 네가 자질을 가진 걸 확인한 건 큰 수확이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괴롭고 가슴이 아파. 윤수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선생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권영의 선생님이. 그것은 선생님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형체가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 앞에 세상은 아주 거대한 책의 낱장처럼 되어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단면들이 여러 개의 연속 사진을 이어붙여 놓은 것처럼 쭉 늘어서 있었다. 시험 삼아 한 장을 넘기니 그 안에 시공간이 조금 움직였다. 더 넘기자 이번에는 그 안에 등장인물까지 살아 움직였다. 탄탄한 몸을 가진 어느 남자가 막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였다. 해 지기 전까지 최초의 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시공간의 측정을 넘기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가자 쏟아지는 햇빛에 남자의 눈이 찡그러졌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사방에 트여 있어 건물이라기보다 공원과 같았다. 쭉 뻗은 산책로 옆으로 기둥들이 질비해 있고 그 기둥들 뒤로 방들이 늘어서 있다. 방의 용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파피루스를 보관하는 서가로 사용되고 있었다. 헤로도토스, 호메로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방의 입구마다 세워진 그리스 작가의 흉상이 그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산책로를 걷던 남자는 저 앞에 모여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니코메데스! 인파 속에서 누군가 남자 이름을 불렀다. 그 바람에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곳으로 달려갔다. 어디서 농땡이 부리다 온 거야? 니코메데스를 부른 젊은 사서는 보자마자 핀잔부터 주었다. 늦잠을 자서. 얼빠진 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왕이 붙인 공고를 보고 있었다. 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말한다. 최근 무세이온 내 사서 중에 짐의 것을 탐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도서관장이다. 그는 페르가몬 도서관으로 최초의 책을 빼돌렸다. 짐은 결백을 주장하는 그를 믿고 싶지만 이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다. 만일 그대들 중 최초의 책을 찾아 이 도서관의 모든 책이 다시 짐의 것임을 증명하는 자가 있다면 짐은 도서관장을 풀어주고 최초의 책을 찾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이죠? 얼마 전 왕이 페르가몬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스승님을 잡아갔어. 페르가몬이요? 그래, 그 따라쟁이들. 그렇게 말하는 젊은 사서가 불그락푸르락해져 니코메데스는 더 물어볼 수 없었다. 페르가몬 왕국은 왕 알렉산드리아가 위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부하 장군 중 하나가 세운 나라였다. 주변 왕국에 비하면 약소국이지만 강대국 로마가 비유한 덕분에 현재 에우메데스 2세의 치세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 페르가몬의 왕이 광적인 책 수집가라는 거였다. 왕은 자신이 새로 지은 도서관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빼앗기기 싫어 땅에 묻어버린 책까지 걷어들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목표는 타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 틈만 나면 이곳의 장서는 물론이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까지 빼가고 있었다. 도서관장님이 처형될 거란 소문이 바다한데 수석 사서란 놈이 뭐하는 거냐?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그날 마지막까지 있던 게 너잖아. 그럼 가서 제목이라도 들이밀까요? 왕의 공고문을 읽은 사람이 점점 험악해지며 젊은 사서를 타박했지만 그는 이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최초의 책을 찾으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서 있던 니코메데스가 말하자 오히려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딴에는 대립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나선 건데 역효과만 난 것이다. 그러자 보다 못한 젊은 수석사서 사투르라키의 아리스타르코스는 그대로 니코메데스의 목덜미를 잡고 인파 속에서 나와버렸다. 이래서 견습 사서는 안 된다니까. 수석 사서는 툴툴거리며 니코메데스를 끌고 앞으로 걸어갔다. 알바생은 2200년 전에도 힘들었구나. 책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였다. 어떤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다.
수석 사서는 지난 겨울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다. 날카로운 인상뿐 아니라 행동이며 말투는 영락없는 그때의 그것이었다. 그날은 유독 추워서 풀립도서관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1층 열람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웬 노신사 한 분만이 앉아 있었다. 넓은 열람실에 할아버지와 나, 책이 전부였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일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행선이 맞닿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내게 무언가를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학생, 말 좀 묻겠는데 여기 유리 휘데스 책 있나? 유리 뭐요? 유리 휘데스 그리스 작가인데. 유리 휘데스? 내가 우물쭈물 하고 있는 모습을 정민이 형이 쳐다봤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계약직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나보다 8, 9살 많은 형이었다. 형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책을 단번에 찾아냈다. 형, 고마워요. 일한 지 얼마 안 되어 서로 눈인사만 한 정도지만 공경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에게 자판기 커피 정도 대접하는 것은 기본 예의다. 사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거다. 거기서 끝났더라면. 너 천국이요 볼 줄 모르냐? 그렇게 말하는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바람에 나는 정민이 형이 학생 주임 선생님인 양 핑계를 대야만 했다. 할아버지께서 책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잘 안 들려서요. 어르신께서 예전 영어 발음을 해서 못 알아들어도 그리스 작가라면 그게 철학 작품인지 문학 작품인지만 알면 단번에 찾아낼 수 있잖아. 그리스 철학이면 160번이고 그리스 문학이면 892번. 그러더니 형은 앉은 자리에서 한국 십진분류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한국 십진분류법에 대한 각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서 분류 체계로 KDC라고도 한다. 6판까지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26-권8952응의 026 첫 세 자리에 대한 의미였다. 지금까지 어설프게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한다면 000에서 999까지 세 자리 분류 숫자로 어떤 책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고마운 마음에 없는 용돈으로 커피까지 사주었지만 남은 것은 누군가의 무시와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나였다. 공부 좀 해라, 응? 아무리 알바생이라도 도서관에서 일하려면 기본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 커피를 다 마신 형은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톡 던져버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갔다. 누군가의 뒤통수가 그렇게 얄미워 보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수석 사서는 호메로스 서가로 들어가더니 니코메데스에게 도서관 이용객들에 의해 어지럽혀진 안을 치우도록 했다. 니코메데스는 일단 그의 말대로 했지만 계속 이러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 선배님, 아리스타르코스 선배님. 니코메데스가 20번쯤 부르고 나서야 수석사서가 그의 말에 반응했다. 니코메데스는 스승이 목숨을 잃을 판국에도 태연히 책만 읽고 있는 수석사서가 왠지 얄미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수석사서가 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그래도 이렇게 계시지 말고 뭐라도 하시는 게... 너까지 그럴래? 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사서들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난들 뾰족한 수가 있나? 답답하면 지들이 좀 나서든가. 사서들에게 어지간히 시달린 듯
수석 사서의 말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그러나 니코메데스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도서관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너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그야 저도 도서관장님을 구하고 싶으니까요. 구하고 싶다는 니코메데스의 대답에 수석 사서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더니 읽고 있던 두루마리를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니코메데스가 있는 쪽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래? 고작 견습 사서인 네가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수석 사서의 얼굴에서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좋아, 말해줄게. 그날 나는 세라페움에 있는 스승님의 방에서 피나케스를 갱신한 다음 새로 들어온 책 몇 권과 함께 왕궁으로 가서 그것들을 왕에게 바쳤어. 갱신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수정해도 최종적으로는 스승님께서 검토하시니까 거기에 적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 그러고는 왕궁에서 돌아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쳐 스승님을 잡아갔어. 책을 수정했는데 잡아갔다고요? 됐다. 더 말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나 회의 갔다 올 동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청소나 마저 해놔. 아까처럼 농땡이 부렸다간 와서 얻어 터질 줄 알아. 수석 사서는 그렇게 말한 다음 서가를 떠났다. 네. 이민항 작가님의 장편 소설 최초의 책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푼 쪽에 8분 함께 주고 계신데요. 셜록 도일님과 봄마진님, 현정님, 고은님, 은진님, 그리고 하양님 함께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끼님과 치미님께서도 함께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 지금 23분 함께 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네, 근데 아까 중간에 봤는데 루비체님께서 상당히 곤란이 있으셨나봐요. 버퍼링이 좀 많았나요? 제 방송에 오늘? 근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셨나요? 강현님은 소리 잘 들린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고우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셨고, 네, 판타지아님 와주셨군요. 판타지아님 감사하고요. 네, 키누스님이 수고하셨어요라고, 엔젤맘님도 수고하셨어요라고 하셨고, 라이수인님도 재밌어요라고, 강현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들. 그리고 셜록 도일님이 벌써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히라님 다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킹슈님도 오랜만에 왔다 가셨고,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뵀던 BJ 솜사탕님 왔다 가신 것 같고, 킹슈님 다시 와주셨군요. 네, 킹슈님 오랜만에 우리 라이브에서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 왔어요, 유유라고. 네. 접속 분량 엄청나네요라고. 진짜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았나요, 혹시? 강현님이 그러시군요. 판타지아님도 그러시고요. 네, 네. 뭐 여러분들 얘기 나누시는 거 좋은데 그래도 제 얘기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 치시면서 내용 뭐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아예 책 내용을 못 들으신다고 하면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나누셨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얘기가 있었네요. 네, 큰민규님 미리 나가셨고, 중간에 제가 못 뵀던 분들은 판타지아님밖에, 그리고 루비체님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네 중간에 못 뵀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은주님, 네, 안은주님과 이은주님 두 분의 은주님도 왔다 가셨네요. 네. 은주님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안은주님은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다고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그래도, 친목 도모 너무 좋은데, 그래도 책 내용 어느 정도는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은주님이 키로스님 오늘 지각이신가요? 아까 8시 10분에 왔는데 안 계시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늦지 않았죠. 오늘 정확한 시간에 방송 켰는데 지금 또 일하셔야 해서 채팅 못 하신다고 남겨놓으셨군요. 네. 근데 오늘 네. 킹슈님이 접속 불량 엄청나네 하셨고, 그러게요, 너무 간만에 왔죠, 다들 잘 계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저희 집 와이파이가 문제인 듯요, 내일 유튜브로 복습할 거예요 라고. 셜록 돌렘은 유튜브 내용이 산으로 가서 스푼으로 왔어요 라고. 네. 네. 채팅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셜록 돌렘? 알겠습니다. 네, 고은님께서는 오늘 책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도서관이라는 공간 참 좋아했는데 라고. 그쵸, 오늘 또 주인공이 도서관 사설을 원하는 그런 청소년 고등학생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책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일단 판타지가 주된 장르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어떤 최초의 책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미지의 책에 빨려들게 되면서 이 주인공 윤수가 겪게 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저도 아직 끝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상당히 흥미롭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예전에 읽었던 오도 서점 이야기 뭔가 그런 느낌도 조금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판타지스러운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네, 상당히 그런 그리스 신화, 그런 기원전 100년 더 되는 전의 얘기 그 배경으로 오면서 내용들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렇듯 설명란에 이 책의 구매 링크도 해놓았고요. 그리고 책 제공해주신 자음과모음 출판사 공식 홈페이지도 달아놓았으니까요. 모두 책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타지아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채널 안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이게 하나요? 그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판타지아님. 네, 엔젤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1000명 그 기준이 높아져야 해결됐다고 제가 늦게 대답해가지고요. 킹추님이 전 스푼에서 다른 분들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진짜요? 고은님, 엔젤맘님, 토끼님 다 잘 계시나 궁금했는데 라고. 다 잘 계시고요. 지금 다 세 분 다 언급하신 고은님, 엔젤맘님, 토끼님 세 분 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토끼님은 지금 나가셨네요. 네, 끝나자마자 나가신 것 같은데 잘 계시고요. 킹슈님, 그래도 제가 서브 채널로 다시 생방송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스푼이랑 합쳐서 3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셜록돌님이 네, 채팅이 하시면서 뒷부분 궁금해요. 이런 유 책 좋아해서 찾아볼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이런 약간 좀 흥미로운 약간 셜록 도일 그런 셜록 홈즈 네, 얘기도 좋아하시는데 이런 류의 내용들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저번에 책도 그렇고 사실 청소년 대상의 그런 책들 저에게 지금 제공해 주셨는데 네, 사실 좀 선입견이 깨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작가님 그 아인슈타인 적도도 그렇고 오늘 이 최초의 책도 그렇고 사실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주된 대상이 청소년인 그런 소설인데 그런 책들도 상당히 절대 뭔가 눈높이가 낮지 않고 우리가 읽기에 뭔가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두 권의 책들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하게 책을 찾아봐야 될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래님께서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정전도 되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라고. 술래님 지역에 인터넷이 안 좋으셨고 정전도 되셨군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 제가 아까 중간에 방송에 뭔가 스트리밍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 뭔가 빨간 불이나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진 않아서 몰랐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우님이 중간중간 나오는 옛날 철학자들의 이름에 흠칫흠칫했네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플라톤과 같은 이름들. 그쵸. 중간에 저도 자꾸 그 수석 사서 이름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읽기 전에 조금 붙여봤었는데 그래도 제가 잘 못 읽어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니코메데스가 그 밑에 막내 사서 같은 느낌이었고 견습 사서.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인데 아리스타르코스 같아요. 아리스타르코스. 네, 수석 사서 이름이 아리스타르코스였습니다. 또 파피루스 종이 이름도 나오고 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이름들 많이 나왔는데 네, 수석 사서 이름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네, 이런 이름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사랑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군요. 네,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네,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또. 그리고 네, 고우님이 스푼 쪽에서 킹슈님한테 인사해 주셨는데 킹슈님이 또 받아주셨군요. 그러시면서 키누스님 소설 생방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라고. 네, 맞아요. 제가 요즘 에세이 비율이 좀 높아져가지고 많이 소설 못 읽어드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오랜만에 좀 오랫동안 소설 읽어드린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좋았습니다. 물론 에세이도 너무나 좋지만요. 네, 그리고 셜록 돌님이 사랑님 들어오셨더니 뭔가 번쩍거리시는 분이 입장이라고. 네, 오랜만입니다. 사랑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셜록 돌님 녹방에서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뵙는 거 처음이신가요? 두 분? 킹슈님과. 그러시군요. 네. 강현님이 뒤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네. 그리고 전 한국 책은 잘 안 읽었었는데 그 편견이 키누스님이 읽어주시는 책 덕분에 깨졌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강현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딸게스님께서 와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 왔네요. 유유. 영상 올라오면 다시 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라고. 감사합니다. 딸게스님. 이렇게 늦게 인사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와 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름 진짜 어려웠죠. 고우님. 네. 우리 안은주님도 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들이 긴지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네. 특히 이런 반복적으로 약간 끝에 이름이 붙는 국가들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동유럽 쪽도 그렇고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 좀 길 때가 많은데 그런 이름들은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책에 나온 그런 이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익숙한 그리스 그런 철학자 그런 이름들이었고, 아무래도 이 책이 판타지 그리고 배경이 그런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네요. 네. 킹슈님이 뒤에 스킨도 바뀌었네요. 맞아요. 큐리스님 덕분에 서점도 자주 가게 되었어라고. 감사합니다. 네, 책과 친숙하지 않으셨던 분들 책과 더 친해지셨다고 하는 얘기도 되게 저는 좋고요. 스킨 역시 우리 고우님께서 계속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4번째 버전이고요. 또 밑에 저장된 라이브 목록 보시면은 그 전에 고우님 만들어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배경도 볼 수 있습니다. 킹슈님. 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네, 이제 방송 시간이 1시간 50분 이상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경과 시간이 조금 안 맞네요. 제가 유튜브 쪽이 진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중간에 혹시 누락된 내용은 없을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52분 지났어야 되는 건데 경과 시간이 한 1분 몇십 초 차이가 있네요. 네, 킹슈님 유튜브로 넘어오셨군요. 하도 끊겨서 유튜브 들어왔는데 제 얼굴 보니까 더 반가우신가요? 감사합니다, 킹슈님. 네, 고은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전부 다 고은님 만들어 주셨고 제가 설명란에 좀 써놔야 될까봐요. 표지바이 고은님이라고 이렇게. 네, 셜록돌님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 아이는 됐고 남편과 고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도 재미있을 것 같던데 라고. 그래요, 셜록돌님. 다행이네요. 제가 그 책을 지금 제공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 다다음이죠. 네, 일단 다음 방송은 21세기 북스 책이고요. 그 다음 방송에 자음과 모음 책 읽어드릴게. 네, 아이는 됐고 고양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책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봄맞이님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라고. 제가 더 감사했고 늘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네,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우님이 그 책 저도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뭔가 집사로서 고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네, 그런 내용 되게 궁금한데 저도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슈님이 오늘 목 상태 별로 안 좋으신가요? 걱정되네요.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하셨는데 네, 제가 책 읽고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소리 줄여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소리 이렇게 뭔가 되게 건강하게 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목 상태 별로 좋지 않진 않았습니다. 김추님. 네, 괜찮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책 읽고 나서 후반부 소통할 때는 좀 줄여서 볼륨도 그렇고 좀 톤 같은 것도 조금 덜 부담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헛기침 때문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 목 상태 괜찮아요. 딱히 감기도 안 걸려있고. 강현님이 저도 그 책 들어봤어요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또 평일 방송 다음 주에 평일 방송에 자음과 모음 책 읽어드릴 텐데 그 책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토요일날도 방송 켤 텐데 여러분 그때 방송 켜서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네, 또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중간에 꿈바운스님 채팅 있었는데 제가 못 봤었네요. 죄송합니다, 꿈바운스님. 잘 들었어요. 편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바운스님. 네. 그럼 네, 여기서 오늘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6일에 방송을 켜겠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책 한 권 들고 와서 또 열심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셜록돌님께서 기다릴게요 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새로운 분들 들어왔다가 나가셨군요. 네, 판타지아님이 키누스님이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제가 늘 감사합니다. 판타지아님 중간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 네, 킹슈님도 주말 방송 라이브의 배웅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님께서는 오늘 왠지 발랄하신 느낌이라 좋네요 라고. 머리 때문인가 봐요. 좀 낮게 머리를 내려가지고 어려 보여가지고 또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봬요. 그리고 킹슈님이 다들 주말에 배용 내일 화이팅이라고. 네, 강현님께서 네, 아닙니다. 제가 또 너무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책을 아예 못 들으셨다고 하면은 조금 섭섭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그냥 괜히 뭐 안 꿍한 척 하기 싫어가지고 또 제가 강현님 뭐 책 얘기하시느라 못 들으신 뭐 판타지아님이나 엔즈맘님 그런 분들 제가 다 너무 좋아하고 그만큼 돈독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약간 이런 거는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네, 뭐 다음 방송에서 조금만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네, 어쨌거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중간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은주님과 우리 이은주님, 네, 두 분 다 또 채팅 남겨주시네요. 잘 어울려라고 머리 얘기하셨고요. 우리 이은주님은 다시 잠깐 들렀어요. 다시 들을게요. 굿밤 하세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은주님. 네, 저 지각 안 했어요. 근데 네, 아까 방송 켜놨는데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오늘 유튜브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제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유튜브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루비체님 얘기도 보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날 밤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평일 수목금 또 3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들 주말에 뵐게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스푼 쪽에 우리 셜록돌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뿅. 바이바이.